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 이어 3회째 사마천 사기입니다. 한비자, 친구의 계략에 목숨을 잃다. 한비자는 한나라 왕족의 집안이었으나 마을 더듬이였기 때문에 시종 동용되지 못했다. 그는 법률을 공부했으며 저술에도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이사는 순자의 문화에서 한비자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제주에 있어서는 한비자가 한 수 위라는 것을 이사도 인정할 정도였다. 한비자는 인재등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를 버리고 오직 능력을 중시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가르침은 반유교적 경향이 강했는데 백성을 대하되 덕망으로 하라는 유교의 가르침을 반대하였다. 이를테면 종기가 난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둔다면 죽을 수도 있으므로 그가 아파서 참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종기를 칼로 째서 치료해야 하듯이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강제로라도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한비자의 논리는 결국 군주의 강력한 통치를 강화시키고 합리화하는 것으로서 진시황에게 대단한 만족감을 주게 되었다. 진시황은 한비자가 쓴 책을 열심히 읽었으며 한비자를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를 정신적 지주로 삼을 만큼 그의 주장에 빠졌다. 어느 날 진시황은 한비자의 책을 열심히 읽다가 문득 내가 저자를 만나 얘기해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으려만 하고 말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이사가 말했다. 이 책들은 한비자가 저술한 것입니다. 왕은 한비자를 만날 생각으로 급히 한나라를 공격하였다. 한나라 왕은 계속 한비자를 등용하지 않았으나 사정이 급하게 되자 한비자를 사자로 삼아 진나라에 보냈다. 진왕은 한비자를 만나 적지 않게 마음에 들어했으나 아직 그에 대해 완전한 신임을 갖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사는 한비자가 기용되게 되면 자기가 왕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겁내 그를 비방하였다. 한비자는 한나라 왕족의 집안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천하를 제패하시려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한비자를 기용한다면 결국 그는 한나라를 위해 일하지 진나라를 위해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왕께서 한비자를 등용하시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만 하고 돌려보내신다면 훗날 큰 두통거리가 될 뿐입니다. 지금 그를 없애버림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되옵니다. 왕은 과연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관리의 손에 넘겨 처치하도록 하였다. 이사는 혹시 왕의 마음이 변할까 염려하여 급히 사자를 한비자에게 보내어 독약을 먹고 자살하도록 강요하였다. 한비자가 직접 왕을 만나 뵙자고 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결국 한비자는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한편 왕은 한비자를 죽이라고 한 것을 후회하고 곧 사자를 보내 풀어주려 했으나 한비자는 이미 죽은 후였다. 여부리의 최후. 당시 위나라의 신령군, 초나라의 춘신군, 조나라의 평원군, 그리고 전나라의 맹산군 등은 모두 선비를 우대하고 식객 모셔오기에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상국 여부리는 강대국인 진나라에 그러한 인물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마침내 자신도 식객들을 불러 모으니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어 그 명성이 제후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 무렵 각국에는 많은 유색이 있었고 순자의 저서 같은 것은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 그러자 여부리는 식객들 모두에게 배운 것을 저술하게 하고 그것을 모아 천지 만물과 고금의 일을 모두 망라하는 책을 만들게 하니
그 짝의 글자 수만 해도 자그마치 22만 자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여시 춘수라고 불렀다. 여부리는 이 책 위에 천금을 얹은 뒤 제후의 유색객이나 빈객들에게 호언하였다.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는 자에게 이 천금을 주겠다. 태우는 자주 여부리와 사통하였다. 장량왕 자초가 중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무렵 여부리는 문병을 가는 길에 자기의 옛날 예첩이었던 태우에게 아직 사모하고 있다는 편지를 건넸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다시 불붙게 되었고 드디어 자초가 죽자 여부리는 이제 태우가 된 옛 예일의 거처를 수시로 찾았다. 진시황이 성장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시황제가 성장해감에 따라 여부리의 불안도 커졌다. 여부리는 고심 끝에 거대한 난근을 가진 대어민인 노예라는 자를 식객으로 들였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여흥시간에 일부러 노예의 물건에 오동나무 바퀴를 달아서 그것을 굴리도록 시켰다. 이 소문이 태우에게 들어가 태우의 관심을 끌려는 계획이었다. 얼마 후 과연 태우로부터 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전갈이 왔다. 여부리는 노예가 궁행에 상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고발해 놓고 태우에게 비밀리에 전했다. 궁행에 취해 거세되었다고 해두면 마음 놓고 옆에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태우는 관리를 시켜 형을 집행하지 말고 집행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하여 노예는 턱수염과 눈썹을 뽑고 환관이 되어 태우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태우는 이었고 애까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자 점장이를 매수하여 옹지방에서 살아야 한다는 정계가 나오도록 꾸미고 옹지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노예는 장신으로 봉해졌으며 하인이 수천 명에 이르고 식객도 1000명이 넘었다. 태우는 옹에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진왕은 노예에게 산양 땅을 주어 그곳에 살게 하고 궁실, 거마, 봄, 의복, 원유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하서의 태운군을 노예의 봉지로 삼았다. 진왕 9년 고발장이 들어왔다. 진왕은 즉시 조사를 명령하였다. 노예는 왕의 옥새와 태우의 인장을 위조하여 현의 군사 및 호위군사, 관아의 기병, 융적의 우두머리, 가신들을 동원하여 반란을 꾀하였다. 진왕이 그 사실을 알고 상국, 창평군과 창문군을 파견하여 노예를 공략하도록 하여 함항에서 수백 명을 베었다. 노예가 패하여 달아나자 전국에 명령을 내려 그를 생포하는 자에게는 100만 양을 하사하고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50만 양을 하사한다고 선포하였다. 결국 노예등이 모두 잡혔다. 진왕은 노예의 친족을 모두 죽이고 태우가 낳은 두 아이도 죽여버렸다. 진왕은 처음에는 여부리도 죽일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라의 큰 공신이었고 또 여러 대신들과 유색객들이 그를 변호하였기 때문에 단념하였다. 대신 여부리를 파면시키고 하남 땅에 직가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러나 여부리의 명성은 여전했으며 제후들의 손님들과 사신들이 여부리를 만나기 위해 날마다 줄을 이었다. 이때 제나라 사람 모초가 진왕에게 진나라는 장차 천하 제패를 대사로 삼고 있는데 대왕께서 노예 사건 때문에 모태우를 유배시켰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 소문을 들은 제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진나라를 배반할까 우려되옵니다. 라고 고하자 진왕은 옹에서 태우를 맞아들여 함양에 살도록 했다가 다시 감천궁에서 기거하게 했다. 진왕 12년 여부리의 모반을 두려워한 시왕은 친서를 보냈다. 기공께서는 무슨 공직에서 하남 땅을 가지게 되었으며 10만호의 영지를 받았는가? 또 진나라와 어떤 혈연관계가 있어 중부로 행세하고 있는가? 즉시 리가를 이끌고 촉으로 옮겨 살 것을 바라노라. 여부리는 이러다가 끝내 주살되고 말 것이다. 치욕스럽게 죽는 일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는 진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문화 빈객이 몰래 그를 낙양 부근의 북망산에 묻었다.
잠력식에 참가하여 곡을 한 사람 중 진나라 사람은 방릉으로 축출하였고 진나라 사람으로 복록이 600섬 이상인 사람은 관직을 삭탈하였으며 복록이 500섬 이하로서 곡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방릉으로 옮기게 하되 관직은 삭탈하지 않았다. 태사공은 말한다. 여부리와 노예는 일세를 풍미하여 문신으로 봉해졌다. 어떤 사람이 노예를 고발했는데 노예도 그 사실을 알았다. 진왕이 관리들에게 조사를 시켰지만 아직 밖으로 공표하지 않았다. 진왕이 옹성교회에 나가자 노예는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일당들과 모의하고 태후의 옥세를 유지하여 군대를 동원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진왕은 관리를 파견하고 군대를 이끌고 노예를 공격하여 그의 종족을 주멸하였다. 여부리도 이로 인하여 강등되어 축출되었다. 공자가 말하는 그러한 견문이 넓은 자는 여부리와 같은 사람이지 않은가. 진왕 최초의 황제로 되다. 진시 황제는 진나라 장량왕의 아들이다. 장량왕은 진나라의 인질로 조나라에 있을 때 여부리의 첩을 보고 크게 좋아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시황을 낳았다. 시황은 소왕 48년 정월에 한단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을 정, 성을 조라고 하였다. 정이 13세 되던 해 장량왕이 죽자 그는 왕위를 계승하여 진왕이 되었다. 당시 진나라는 이미 파촉, 한중, 월, 완을 점령하였고 북쪽으로는 상군 동쪽을 공략하여 태원과 상당 그리고 하동에 군을 설치하고 동쪽으로는 삼천군을 설치하였다. 재상 여부리는 복록이 10만호였고 문신으로 봉해졌으며 천하의 빈객과 유사를 불러 모아 천하 통일을 교하였다. 진왕은 아직 나이 거려 국가대사는 대신들의 손에 의하여 처리됐다. 진왕 원년 진왕이 반란을 일으키자 장군 몽호가 평정하였다. 3년에는 몽호가 한나라를 공격하여 13개성을 점령하였다. 4년에는 창과 유계를 함락시켰다. 이에 조나라에 보냈던 진나라의 인질이 귀국하였고 대신 조나라의 태자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10월 경인일에 메뚜기 떼가 동쪽으로 날아와서 하늘을 온통 덮었다. 천하에 전염병이 돌았고 식량 천섬을 헌납한 백성에게는 자기 1급을 하사했다. 5년에는 몽호가 위나라를 공격하여 센조, 연허, 장평, 옹구, 산양성을 모두 평정하고 20개의 성을 빼앗았으며 처음으로 동굴을 설치했다. 6년에는 한조, 위연, 초나라가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여 수릉을 점령하였다. 진나라가 출병하자 5나라는 군사를 거두었다. 진나라가 성세를 타고 위나라의 진격에 들어가자 위나라 왕각이 야왕으로 독을 옮겨 험한 산세에 의지하여 위나라를 지켰다. 7년 몽호 장군이 용, 고, 경도를 공격하고 또 해공하여 겁을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 26년 제왕 진정과 그의 상국 후상이 군사를 일으켜서 서쪽 변경지대를 지키며 진나라와의 내왕을 끊었다. 진왕이 막 천하를 통일한 뒤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천하는 힘이 통일되었는데 이 크나큰 업적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이 제왕이라는 호칭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보기를 바란다.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자. 그러자 성상, 왕관, 의사대부, 풍급, 정의이사 등이 모래 아래였다. 그러자 진왕은 태자를 없애고 황자를 취하여 상고시대의 제라는 호칭을 통하여 황제라고 칭할 것이고 다른 사항 그대들이 논의한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그때부터 진왕은 황제로 칭해졌다. 그 후 진시황은 다시 짐은 최초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황제로 부르기로 한다. 짐의 뒤는 차례대로 2세 3세 등 하여 이를 천만세까지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여 진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